맨 처음 여러분들이 배울 때 한꺼번에 갑니다.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요. 책 제목이 뭐라고 해요? 경우의 수인데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순열, 조합 이런 순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 맨 처음 할 때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합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놓거든요.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놔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1학년 2학기 때, 1학년 2학기 과정 때 뭘 했냐면 합집합하고 교집합을 공부를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참고로 합집합이라고 하는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합집합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뒤에 넘어갔을 때 앞부분하고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합의 법칙이니까 합집합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가 1, 2, 3, 1, 2, 3,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고 합집합을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B가 있어요. 여기가 1, 2, 3, 여기가 4, 5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A 합집합 B가 뭐가 돼요? A 합집합 B가 이제 바로 수업 시작한 지 5분도 안 지나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죠. 0이라고. 왜 0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A 합집합 B는 1, 2, 3, 4, 5입니다. 그죠?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조심하라고. 그죠? 1, 2, 3, 4, 5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n을 써가지고 A와 B의 합집합은 몇 개입니까? 5개죠. 그죠? 이게 5개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3개와 2개를 더해가지고 A 3개, B 2개 더해서 5개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합집합 이렇게 했는데 혹시 곱집합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교집합은 들어봤죠? 네. 곱집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A가 뭐냐면은 A가 여기가 1, 2, 3이고 B가 4, 5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곱집합을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해요. A 크로스 B 이렇게 씁니다. A 곱하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A 크로스 B를 써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P, Q가 A 크로스 B의 원소다. 그런데 P는 A의 원소이고 Q라고 하는 것은 B의 원소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집합 풀면서. 예. 그럼 이거 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A 크로스 B의 원소를 찾아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1,4 그죠? 네. 그 다음에 1,5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2,4 또 2,5 맞아요? 3,4 3,4 3,5 이렇게 문제 푼 적 있죠. 그죠? 네. 이때에 여기 나오는 이 A 크로스 B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곱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곱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에서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럼 보세요. 합의 법칙 합집합, 곱의 법칙 곱집합이에요. 네. 되나요? 네. 그럼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1번에서 합의 법칙이 뭐냐라는 겁니다. 뭐를 합의 법칙이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철저하게 외워줘야 돼요. 그럼 합의 법칙은 잘 보세요. 얘가 합의 법칙입니다. 얘가.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생각나는 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던 도넛, 뭐는 자식이.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게 아까 내가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맞습니다. 내가 아까 힌트는 줬는데 무슨 힌트를 줬겠냐? 벤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이게 어떤 벤 다이어그램입니까? 합. 합집합 벤 다이어그램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죠. 합의 법칙은요. 교집합이 없는 합집합이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을 들이밀 때는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수학적으로 보면은 얘는요. 교집합이 글자가 안 돼. 뭐라고? 교집합이 없는 합집합. 이거를 우리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은 얘는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도 있고 표를 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 그때에 이런 모양이 탁 나오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합의 법칙을 쓰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계산은요. A와 B의 합집합 이거 계산 어떻게 했어요? A 더하기 그냥 B죠. 네. 뒤에 뭐가 없습니까? 뒤에 여기에 마이너스 NA 교비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그럼 수학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우의 수는 전부 다 문제를 어떻게 줍니까? 말로써 주죠. 그죠? 네. 맞지? 네. 그러니까 수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말로 풀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 말로 풀어줄 때에 그 말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서 야 얘는 합의 법칙이네 라고 이해를 할 것인가. 이해되니 안 되니? 돼요. 말로 준단 말이에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또는 뭐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 이런 식으로 말로 준단 말이에요. 또는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합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합집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겠죠? 그죠? 네. 확실해요? 네. 자 다시 합시다.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는 합집합이다? 아니다? 있다. 아닙니다. 아니죠. 있다. 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말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합집합을 따질 때는 뭐를 따져라? 교집합의 여부를 따져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1부터 100까지 숫자는 3 또는 7의 배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합의 법칙은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쌤이 문제를 이야기한 게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네. 그러면은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서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3과 7 없죠? 최초의 교집합은 21입니다. 그죠? 네. 없죠? 걔는 합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 순열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과연 뭐를 보고서 이거를 따지느냐 했을 때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합의 법칙은 뭐라고?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위에 거는 그럭저럭 뭐 공부를 해가면 되겠는데 3번을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뭘 합니까? 우리 책에 있는 주간지와 일간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 세 종류가 있고 주간지가 뭔 줄 알아요? 주마다 나오는. 주마다 나오는 이 주간지 그거를 주간지라고 합니다. 일간지는 매일 나오는 거죠. 그죠? 일간지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주간지 세 종류와 일간지 두 종류가 있는데 주간지 또는 일간지 한 종류를 받아볼 방법을 여기 있는데 주간지 또는 일간지 한 종류를 구독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의 수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합의 법칙 찾았어요? 어디가 합의 법칙을 이뤄주고 있는 겁니까? 주간지 또는 일간지 한 종류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주간지와 일간지를 동시에 구독할 수는 없어요.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죠. 예. 즉 여기에서 동시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동시에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한번 풀어봅시다. 쉽게 풀 것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A를 주간지를 뭐라 그럴까요? 주간지의 집합을 A라고 해요. 그럼 A는 A, B, C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간지의 집합을 B라고 해가지고 얘를 PQ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뽑으란 말이에요? A 또는 B에서 동시에 뽑지 말고 하나씩만 뽑아라 이 말이죠.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요? 4죠. 그렇죠. 여기에서 N, A, 교, A, 합, B라고 하는 이거는 3 더하기 2가 되어서 얘가 5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구독하는 거를 또는 얘는 생각입니다. 생각했을 때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옮기게 되면은 여기가 주간지 A, B, C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일간지 PQ예요. 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진다고? 한 종류만 받아봐라. 동시에 받아볼 수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합의 법칙은 교집합이 없는 합집합이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봅시다. 곱의 법칙 이렇게 들어갑니다. 곱의 법칙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까? 곱집합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곱의 법칙은 이런 모양이 돼요. 곱의 법칙은 이런 모양. 곱집합에서 곱의 법칙이 나온다. 그런데 거기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곱집합에서 곱의 법칙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곱집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몇 가지 나왔어요? 6가지가 나왔는데 왜 6가지가 나왔습니까? 앞에 게 3가지고 뒤에 거는 2가지였죠. 그 3가지와 2가지를 곱한 거예요. 그죠? 이거 곱집. 그러니까 곱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집합을 계산을 할 때 NA 크로스 B라고 하는 거는 NA와 NB를 곱해서 계산하면 곱집합을 계산하는 법칙이 된다. 두 개를 곱해라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곱집합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곱집합을. 그럼 봐봐요. 이거는 뭐예요? 얘를 일간지라고 보고 얘를 주간지라고 보면은 그대로 봐봐요. 일간지 하나에 주간지 하나를 어떻게? 가도요. 같이 받아보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럼 그걸 다른 말로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동시에 발생할 때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곱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동시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못 잡아요. 현우가 쌤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갖고 내가 도망간 줄 알고 30분 뒤에 그놈 잡으러 갔어요. 동시에 간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동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동시냐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오늘 수업 분위기 좋아. 그럼 이렇게 가면은 확률 통계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고를 깨라. 생각을 넓혀라 이겁니다. 수학에서는 그거는 동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안 써요. 동시라고 안 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물리를 얼마만큼 배웠는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제쯤의 사람인 줄은 알고 있죠. 그죠?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게 상당히 대단한 사람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 그죠? 예.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를 보면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책을 보면은 위대한 철학자자, 뭐 이렇게 수학자자, 뭐 물리학자 이렇게 봐도 돼요. 움직이는 물체는 힘을 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힘을 주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맞아요, 네. 맞죠? 네.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계속 힘을 줘야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물리 법칙인 줄 알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맞아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힘을 줘야 계속 그 속도로 움직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입니다. 왜요?
지금 물리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한 번 움직인 물체는 힘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움직인다가 물리 법칙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멈춰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는 그렇죠. 거예요? 한 번 움직인 물체는 멈추기 위해서 힘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구히 운동을 한다. 아, 이게 뭐예요? 관성의 법칙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아리스토텔레스 쪽이 맞아요. 이제 여러분도 다른 학문을 하면서 그 사고를 깨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몰랐습니까? 마찰력. 그 다음에 공기 저항력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공기 저항이 없고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움직인 물체는 영원히 움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동시에 발생하는 게 어떤 것을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수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네. 자, 이거 보세요.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의 동시에 발생한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뭐 한 거예요? 여기에 이거 꼼집합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뭐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짝짓기. 그거 딱 해보세요. 짝짓기가 동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짝짓기가 동시에 짝짓기라고 됐나요? 그래서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수학에 쓰는 동시라고 하는 이 말을 곱집합의 의미를 가져와서 보니까 얘는 짝짓기더라 이런 말입니다. 짝짓기가 동시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분석을 할 때 지금 이 짝짓기가 되고 있어. 그러면은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두 집합의 원소 개수끼리 곱해버리면 그 경우의 수가 다 나온다. 이해가 좀 되어가요? 네. 재밌어? 네. 그래. 현우야 고맙다. 내라고 대답하면 이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시다. 문제를 한 개 보고요. 문제를 안 하면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이때 보고 하지 않으면 너무나 필기량이 많아져가지고 주간지 역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주간지 세 종류가 있고 일간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주간지 한 종류와 어떻게 뭐가 들어가서 여기에 와자가 들어갔죠, 그죠? 네. 주간지 한 종류와라고 하는 이게 동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짝짓기 할 거니까. 네. 주간지 한 종류와 일간지 한 종류를 구독한다. 구독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집합 A를 주간지. 주간 풀어봅시다. 재밌어요 이거. 주간지의 집합을 A라고 하고 얘를 A, B, C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지를 B라고 해가지고 얘를 PQ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였어요? 동시잖아요, 그죠? 네. 나는 주간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예요? A 크로스 B가 돼요, 그죠? 네. 얘는 뭐 집합으로 가면은 A, P, A, Q 여러분들아 BP, BQ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CP, CQ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 몇 가지입니까? 6가지. 이거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NA 크로스 B 할 것 같은 얘는 3 곱하기 2에서 전체 6가지가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짝짓기로 됐죠, 그죠? 네. 그런데 자 이거 봅시다. 얘를 꼭 이렇게만 봐야 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를 이렇게 봐야 할까라는 이야기예요. 자 주간지를 보세요. 주간지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A, B, C라고 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간지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2종류요. 그러면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뭘로 옮기려고 한다? 함수. 함수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수형도라고 이야기해요. 나뭇가지 그림. 네. 그러니까 AP 제일 처음 거죠? AQ 그 다음 거죠? 네.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P고 여기가 Q입니다.
여기가 P고 여기가 Q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3개가 있습니다. 네. 됐어요? 네. 일간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각각 2개씩이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요게 요 이는요. 주간지 각각에 대해 2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나중에 이런 말들 빨간색 들어가는 것들 나중에 다 써요. 그래서 이게 총 6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다시 이 곱집합을 다른 버전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시 발생은 수형도로 그려질 경우도 동시 발생이 된다. 됩니까? 네. 수형도로 그려지는 경우도 동시 발생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이거 보세요. 다시 이제 이 수형도에서 출발을 합시다.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주간지 선택, 일간지 선택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는 어떻게 본 거예요? 동시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A, P, A, Q, B, P, B, Q 이거를 해석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걸로 가든 안 그러면은 A, P, A, Q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가고 있는데 지금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한 거냐면 조금 전에는요. 얘를 한 번에 즉 이거를 뭘로 취급을 한다. 얘를 하나로 보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로 취급을 하게 되면은 이게 6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하나로 취급한다 이 말은 동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시. 네. 우리가 생각하는 동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영어로 하면 뭐가 돼요? 이거를 해야 돼요. 몰라? 동시. 몰라요? 아, 무식한 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simultaneously 또는 simultaneously. 아, 이거 단어가 너무 어려워. 너는 스펠링 6개 넘어가니까 와 어렵다 그래갖고 포기해야 돼. 네. 아 그래. 너는 몇 개짜리? 1, 2, 3, 6, 8, 10, 14개짜리네요. 어려울만 하겠다. 2배인데 2배. 엄청 기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요. 얘를 아니고 얘를 잘 보세요. 수업 되는 건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흥분을 했어요.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요. 이제 뒤에 거를 가지고서 합시다. 얘를 먼저 얘를 다음으로 봅시다. 이해됩니까? 네. 이 표를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번 달에는 주간지를 받아보고 다음 달에는 일간지를 받아보겠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요거를 한 개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얘는 다음이라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먼저 다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고 이번 달에는 주간지 다음 달에는 일간지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달 다음 달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번 달 다음 달이라고 이야기했거든. 네. 그러면은 이 짝짓기 수형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순서가 들어가 있다. 수형도에 순서 들어가 있다. 아주 머릿속에 기억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수형도라든지 짝짓기 속에는 순서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은 거나 이렇게 해놓은 거나 결국에는 경우의 수는 똑같은 경우로 취급되겠죠. 네. 6가지로. 아까 우리 6가지였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너무 어렵니? 이게 최고난도의 머리를 굴려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수형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됐죠? 순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순서도 있지만은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 달, 다음 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얘는 연속적인 개념도 되죠. 연속적인 개념도 되죠. 그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은 연속적인 개념도 전부 다 뭐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연속적인 사건도 동시 발생이 됩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얘도 동시 발생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어야 할 것은 빨간색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파란색은 문제고요. 파란색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 빨간색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얘들을 그냥 예를 든 것일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예를 들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걸로 나와요. 현우가 도망가고 내가 30분 뒤에 따라갔어요. 연속. 동시입니다. 동시 발생입니다. 그죠? 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수학에서는 동시로 취급한다. 네. 그런 부분들을 왜 그랬는지를 전부 다 알고 가야 돼요. 네. 됐나요? 됐어요? 예. 자, 그러면은 요거 필기하고 문제 두 문제를 더 풀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칠판이 좀 작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번으로 세 번째 문제예요, 네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죠, 그죠? 세 번째 문제 갑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X 더하기 Y를 얘를 전개했을 때 얘를 쭉 전개를 하는 겁니다. 항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연속. 왜 6개입니까? 2랑 3. 동시에. 왜 6개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짝짓기랑.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이항 정리로 다시 넘어가요. 그게 나오는 걸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이항 정리에서는 10성, 20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있잖아요. 되게 쉬운 거라고 했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항의 개수가 몇 개냐 하면 6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만 6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도 6개라고 그래요. 중2도 6개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다시 물어볼까요? 왜 6개가 되는지를 지금 나한테 설명을 해요. 전개라는 말. 아니요, 틀렸습니다. 짝짓기. 그 여러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초와 고2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왜 6개가 돼요? 짝짓기. 짝짓기. 여기 있는 말로 그냥 대놓고 아무거나 찍어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짝짓기는 맞습니다. 왜 짝짓기가 되는지를 설명하라 이런 말이에요. X, Y. 왜 짝짓기가 되는지를 설명하라 이거예요. 여기 있는 말 아무거나 한 게 짝짓기. 수영도요. 순서가 있네요. 해버리면 답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들 6개인 거 알고 2개를 곱했기 때문에. 근데 왜 곱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곱의 법칙에서 어떠한 현상 때문에 얘는 곱의 법칙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곱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안 하면은 지금 이거는 가장 쉬운 축에 속합니다. 내가 설명하는 것 중에서 뒤에 넘어가면은요 몽모로트 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거 그 다음에 교란 순열이랑 같은 말이고 원순열 들어가면은요 이 머리가 명왕성 밖으로 벗어나 있어요. 둥둥 떠다닙니다. 왜 짝짓기가 돼요? 앞에 A, B, C 더한 거를 음. A 집합으로 보면 아, 그만할까요? 계속 해봐. 아니요. 계속 해봐요. X 더하기 Y 저거를 B 집합으로 보고요. 그만할게요. 얘를 전개도 답은 돼요. 전개를 했을 때 AX, AY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그죠? 네. 맞죠?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게 사고의 확장이에요. 사고의 확장.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짝짓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짝짓기가 왜? 이게 짝짓기 맞아요?
왜 짝짓기일까요? A랑 X랑 엮이고 A랑 Y랑 이거의 두 수를 두 문자를 뭐 한 거다? 두 문자를 곱한 거죠. 맞아요? 아까 우리 짝짓기 했잖아요. 짝짓기를 했을 때 그때 A, P, A, Q 했죠. 네. 이제는 이 A, P, A, Q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꽃집합을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요 X 좌표, Y 좌표라고 하면 X, Y를 두 개를 곱한 거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또는 다른 말로 여기에서 하나와 여기에서 하나를 뽑아 동시에 합쳤을 때 그 합친다라는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했을 때에 그게 함을 만들죠. 여기에서 한 개와 여기에서 한 개를 곱했을 때 함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뭐 하는 겁니까? 동시에 뽑아내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뽑죠. 얘는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결국 요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었던 거는 요거 생각했냐라는 겁니다. 전개를 했을 때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결국 이 개념으로 본다면 얘는 짝짓기 맞죠? 네. 짝짓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어요? 네. 그런데 요렇게 그대로 요렇게 하고 짝짓기 요렇게 곱한 거예요. 짝짓기를 곱한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짝을 지은 것을 x, y 두 개를 곱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나중에는 뭐 더하겠습니까? 나누기도 할 수 있겠고, 그죠? 더하기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의 확장을 요구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개수는 뭐가 돼요? 3 곱하기 2가 되어서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번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아까 했던 겁니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 3 또는 7의 배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3 또는 7의 배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었거든요. 몇 개라고요? 3의 배수 몇 개입니까? 6개. 7의 배수 몇 개입니까? 3개, 2개, 2개. 그래 곱하면 되네요. 8개. 곱하면 되죠, 그죠? 아니. 곱하면 되죠. 한 더 할까요? 곱할까요? 번. 왜 더해요? 또는 교집합이 왜 더해요? 교집합이 왜 교집합입니까? 그렇죠. 또는 있잖아요. 또는 있죠, 그죠? 네. 근데 얘는 교집합은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무턱대해 놓고 더할 게 아니라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라. 교집합이 아니고 합집합이죠. 미안합니다. 합집합은 맞다, 그죠?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라. 교집합. 그렇죠. 교집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집합 없다. 자, 확인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뭐가 됩니까? 풀 때 이거 풀이는 이 풀이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정식적인 풀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여기가 3의 배수이면은 여기가 7의 배수가 돼요. 맞아요? 네. 3과 7의 배수 공통으로 들어가는 배수는 없죠. 네. 최초로 21이 생기니까요. 그죠? 그러므로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밑에다가 그러므로 NA3 합 A7은 뭐가 된다? A3 더하기 네. A7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얼마가 돼요? 얘는 6. 6개, 얘는 2. 2개 해서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합집합은 언제 쓰라? 교집합이 없어. 합집합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교집합은 언제? 곱집. 합집합이 아니고 합의 법칙. 왜? 합의 법칙은 언제 써라?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곱집합은 언제 곱집합. 곱을 고거의 법칙은 언제 씁니까?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에 들어가면요. 확률에 들어가면은 덧셈 정리라는 게 있어요. 확률에. 걔는 얘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 해둬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잠 많이 와요? 네. 잠 좀 깨야 됩니까? 휴식이 좀 필요해? 예. 휴식이 필요하다. 지금 몇 시야? 휴식이 필요하다 이거죠?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길잡이 문제. 길잡이 문제는요. 이거는 뭐를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문제 유형인데 이거는 바로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은 이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잡이 문제를 따로 뽑아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유형이라고 그러죠. 됐어요? 자 갑시다.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길이 이렇게 네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A에서 C로 가는 길은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길이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D로 오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길이 이렇게 총 막 섞여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같은 길은 많아야 한 번만 지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밖에 안 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길은 많아야 한 번 지날 때 지난다고 할 때에 이제 뭐를 구하라?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A에서 D까지 가는 길잡이 수 몇 가지입니까? 그럼 다시 A로 돌아가볼게요. 11개. A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서 판단하세요. 11가지. A에서 D까지 가는 길잡이 수. A에서 D까지 가는 길잡이 수. 18가지. 아니, A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정도가. 안 돌아가죠, 그죠? 네. 이거는 A에서 D까지 가라고 했지. 다시 갔다가 오라 소리 안 했잖아요. A에서 D까지 가는 길잡이 수 몇 가지입니까? 11개. 왜 11가지죠? A에서 자, 이거 할 때에 이거를 풀 때에 복잡한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계산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길을 A에서 어디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거죠. 그죠? 네. 또는 A에서 C. C를 거쳐서 D까지 가잖아요. 그죠? 이게 몇 가지예요? 4가지. 이게 2가지죠. 네. 그래서 8가지입니다. 그죠? 네. 밑에 이거는 3가지, 1가지죠. 3가지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이 몇 가지입니까? 11. 11가지가 나오죠. 결코 어렵지가 않죠. 네. 됐나요? 네. 문제를 이상하게 풀이를 잘못해놨네. 내가 잘못했나? 아, 미안합니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문제가 약간 다르게 버전이 달라집니다. 아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가 안 되네요. 이거 또 있네요, 길이. 하나. 짜증. 그럼 몇 가지예요? 이제 몇 가지예요? 8가지. 그럼 몇 가지? 13가지. 19. 여기 이렇게 하세요. A에서 어디로 갔다가 B로 갔다가 31가지. C로 가서 D로 가는 이것도 있죠, 그죠? 몇 가지예요? 31가지. 지금 몇 가지? 4 곱하기 2. 2 곱하기. 곱하기 2 1인데요. 1이요. 1이에요. 4, 2, 1. 1 4, 2. 얘는 8가지고요. 또 A에서 C.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 D로 가는 방법이 있죠. 이건 몇 가지예요? 4 곱하기 3, 12. A에서 C로 가는데 왜 또 4 곱하기 3이고 3 세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곱하기 C에서 B로 잘 봐. 2 2 곱하기 2 2 얘는 12가지죠. 그죠? 네. 그래서 전체가 몇 가지가 됩니다. 20가지고 31가지가 되죠. 그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거 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합의 법칙이 쓰이고 어디에서 곱의 법칙이 쓰였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합쳐. 어디에서 합의 법칙이 쓰이고 어디에서 곱의 법칙이 쓰였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초5가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초5처럼 답만 내어서는 안 된다. 어디가 합이고 어디가 곱입니까? 근데 그거 모르려고. 길 가는 게 순서대로 갔으니까 네. 곱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총 가지. 이쪽 편으로 가는 이게 뭡니까? 이게 곱의 법칙이죠? 네. 맞아요? 맞습니까? 네. A에서 B로 가고 그 다음에 D로 간단 말이에요. 얘는 무슨 개념? 순서. 얘는 연속 개념이죠. 그죠? 네. 이거 간 다음에 이거를 가잖아요. 이거 가면서 여기를 갈 수는 없잖아. 네. 몸이 뭐 호길동처럼 분신술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는 뭐 연속적인 개념이죠. 그죠? 네. 연속적 개념으로서 얘는 곱의 법칙이 있어요. 됩니까? 네.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동시에 이 길을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내려가는 이거는 뭡니까? 이쪽 편으로 내려가서 다 더하는 거는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이에요. 동시 발생이 안 되잖아. 됐습니까? 네. 예, 두 번째 문제. A에서 D를 다녀오는 방법. A에서 D를 다녀오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여전히 한 번밖에 못 지나요. 네, 이 대전제 조건은 이거잖아요. 같은 길을 많아야 한 번만 지날 수 있다. A에서 D를 다녀오는 방법. 갑시다. 어떻게 합니까? A에 갈 때는 A, B, D D를 가야 되죠. 네. 요렇게 갔다 할 것 같으면은 A, B, D 이렇게 가고 그다음 올 때는 C, C A나 C. C. A. A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네. A, B, D, C, A. 같은 지점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아, 같은 같은 길하면- 길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같은 지점. 같은 지점은 많아야 한 번만 지난다. 이것도 있고 또요. A B A, C C, D, B B A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거 몇 가지예요? 불러라. 4, 2 2, 1 C로 가는 거 1, 3, 3. 몇 가지입니까? 24가지죠. 4, 네. 이건 몇 가지예요? 3, 3. 1 1. 안 부르는 놈들 1, 뭐지? 2, 4 4. 확실해요? 네. 24가지죠. 네. 네. 그러면은 몇 가지? 48가지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네, 이제 EX 두 번째 문제. 길을 또 만듭시다. 여기 B가 있고요. 요렇게 있어요. A 이 지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C로 가는 길잡이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길이 이렇게 생겼다. A에서 C까지 값을 동시에 가려고 한다. A에서 C까지 값과 을이 동시에 가려고 한다. 한 사람이 지난 길은 한 편이 지난 길을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다고 할 때 한 사람입니다. 즉 갑이 지난 길을 을이 못 가고 을이 지난 길은 갑이 못 가고 한 편이 지난 길은 다른 편이 갈 수 없다고 할 때 길잡이 수는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18개 맞아요? 맞아요? 네. 몇 가지?
72가지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4 곱하기 3 4 곱하기 3 해갖고 왜 18가지는 왜 나왔어요? 4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1. 네, 잘했죠. 멍청해요. 그래서 두 개를 더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쉽게 풀면서 이거는 되게 쉽게 풀었단 말이에요. 이거 풀면서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너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가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아 했죠. 네. 철저하게 그 규칙에 따라서 생각을 해라. 동시에 가려고 한다. 자, 이제 어려워졌죠? 네. 그러니까요. 자, 갑니다. 풉니다. 잘 보세요. 이걸 풀 때요. 각과 을을 동시에 출발시키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각 먼저, 을 다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동시에 가는 거나 갑이 먼저 가고 을이 그 다음 따라가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했죠. 수학에서는. 네. 맞죠? 네. 그러면 갑이 먼저 가고 갑이 먼저 을이 다음에 갔습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곱의 법칙이 됩니다. 맞죠? 네. 연속적인 사건이니까. 그런데 갑은 가면서 길을 먹어버려요. 갑이 가면서 길을 먹어버려. 네. 자, 그러면은 갑이 갈 수 있는 길잡이 수는 몇 가지입니까? 12. 4 곱하기 3가지죠. 네. 그런데 갑이 가면서 길을 먹어버렸거든. 네. 을은 몇 가지를 갈 수 있어요? 3. 3 곱하기 2가지를 갈 수 있죠. 여러분들은 요거 2개를 더 했죠. 네. 아무 생각 없이 더 했잖아요. 이 생각 안 했잖아요. 갑이 먼저 을이 다음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사건? 곱 사건이에요. 그래서 72가지가 나옵니다. 네. 갑 먼저 을 다음이니까 연속적이니까 동시니까 곱해야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제일 이거는 곱 사건이에요. 곱 사건. 현우는 이과를 잘 간 것 같다. 이런 데 재미를 느끼면 진정한 이과인입니다. 이거는 곱 사건. 이렇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요거 또 필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A 지점이 여기입니다. A 지점 여기에서 B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몇 가지일까요? 9가지. 9가지입니다. 또요. 여러 가지 학설을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9가지.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닌데. 적어도 한 300까지는 넘어갑니다. 답이 최단 거리 수를 따져라. 근데 보세요. 이거는 다음번에 최단거리 문제가 또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들으세요. 다음번에 최단거리 문제가 또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 최단거리 문제가 또 나와요. 그때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이제 그거보다 훨씬 쉬운 거 뭘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하는 그 방법은요, 초6 방법입니다. 너가 최단거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야 됩니다. 최단거리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짧게 가는 거? 네. 그래요? 조금만 움직이는. 최단거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짧게 가는 거. 만약에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최단거리로 가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4가지요. 어떻게 될까요? 아닌가? 하나, 다섯, 여섯. 잘 보세요. 이 길을 통해서 가든 이런 길을 통해서 가든 거리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단 거리라고 하는 최단 이라는 이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리는 무조건 똑같아요. 어떤 길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둬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단거리라는 게 무슨 말이야? 최단거리가 무슨 말이에요? 모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네들 머릿속을 들어가 보고 싶다. 돌아가지 않고. 그렇죠. 굿. 돌아갈 수 없답니다. 왜? 돌아가는 것을 허락을 하면 수학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죠. 가는 데 있잖아. 여비가 가다가 여기서 한 40바퀴 돌아간 경우하고 돌았네. 100바퀴를 돌고서 가는 경우는 분명히 다른 경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최단거리라는 게 그럼 여기서는 돌아갈 수 없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수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갈 수 없다 이거든요. 돌아갈 수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 다른 말로 돌아갈 수 없다. 최단거리인데 또 다른 말로 A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B죠. B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A 기준으로. 목적지는 오른쪽 위에 있다고. 오른쪽 밑에 있으면요. 야 이거 호랑말 또다리 아, 저 그림을 회사 먹겠다. 남쌤이 같은 저 놈이 그림을. 니네 앞으로 남쌤이야. A에서 요 B가 어디에 있어?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럼 오른쪽 위에 있다고 뭘 갖다가 밑에 있으면은 뭐 밑에 그 위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 위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만 갈 수 있다. 네. 이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네. 문제를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즉 오른쪽 위로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나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 같죠.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있습니까? 있어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어디에 있나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최단거리. 자 봅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잡이수가 몇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한 가지죠. 네. 여기까지는. 한 여기까지. 한 몇 가지. 왜 한 가지? 한 가지니까. 이걸 온 다음에 이거를 오죠. 네. 1 곱하기 1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한 가지예요. 네. 여기도 한 가지고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예요. 되나요? 네. 이거는 뭘 쓴 거다? 고. 얘는 곱의 곱의 법칙을 법칙. 쓴 겁니다. 얘는 곱의 법칙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해봐. 따라오고 있냐?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2. 여기 몇 가지? 2. 두 가지죠. 왜 두 가지입니까? 아, 왜 두 가지예요? 저거 두 개 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두 개는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이 길 가는 거는 홍길동이라고 그랬죠. 네. 홍길동이니까 여러분 홍길동 되면은 수학이 깨지네요. 오늘 두 가지죠, 그죠? 네. 네. 이거를 이제 어디 몇 학년에서 한다고? 초 5학년. 5, 6이. 자 가자. 여기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 세 가지. 지능 계산력 지능 지수 IQ 테스트 합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아이고 바로 설명하세요. 여기 오는 거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는 한 가지고 네.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는 두 가지가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아. 자 여기에 4, 4. 여기 5, 여기 6, 여기 3. 3, 여기 6, 여기 10, 여기 15, 여기 21. 얘들아 안 되니? 안 돼요. 불러. 4. 4, 10. 10, 20. 20, 25. 20. 그래서 너무 자식이 안 보인다 하면 아까 순 거짓말이었구만. 계산이 안 되는 거였구만. 35, 여기 56. 56, 여기 5. 5, 여기 15. 15, 20. 35. 이 죽을래? 70. 70. 70. 왜 그래? 70. 70, 여기 126. 26. 126. 그래서 답은 126까지가 됩니다. 400이 안 먹었다. 됐나요? 예. 300이 안 넘었네. 300이.
이해됐어요? 예.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 해봐야 될 거 아닌가? 똑같은 거 그릴게. 뭐 어렵지는 않겠죠, 그죠? 안 어렵겠죠, 그죠? 안 어렵습니다. 이거보다 칸수가 같아요? 네. 같으면 재미없잖아. 재밌습니다. 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같으면 재미없거든요. 그럼 뭐가 재미있어, 임마? 여기에 연못이 있어요. 여기에 연못이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 길은 없습니다. 여기 뚫어버릴까요? 수영. 여기 뚫을까요? 수연이. 수영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A 곱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수는 누구가 하세요? 답 찾아옵니다. 또 빈칸 그대로 비워놔라.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왜? 다섯 번째 문제. 3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3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리. 몰라요. 어, 너가 알아서 풀어야 돼. 지금 풀어요. 해봐라,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개수가 몇 개일까요? 몇 개입니까? 이게 정석에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주 희한하게 풀어놔가지고 이거는 이때 최단거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니 돌아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다르게 해봐요. 얘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뒤 위쪽으로만 갈 수 있다. 맞잖아요. 네. 입체니까 A 입장에서 B는 뒤쪽, 오른쪽,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 개를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세 개를 더 해야 됩니다. 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몇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여기까지 몇 가지? 두 가지예요. 됐나요? 네. 여기 몇 가지? 세 세 가지죠. 됐어요? 네.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죠. 여기 몇 네 가지입니까? 가지.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아, 네. 위로 올라오는 것 더하고 뒤로 넘어가는 것 오른쪽으로 요 세 개를 다 더해야 될 거 아이가. 네. 나머지는 내 팔이 아파서 더 이상 쓰지를 못하겠어요. 쓰세요. 싫어요. 아. 근력 운동. 나머지는 내가 못 쓰겠어. 팔이 너무나 오늘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여기까지 안 올라가.
그러니까 요건 그냥 올라가는데 네. 여기를 들면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6까지. 이게 최대한이니까. 그럼 6 옆에 있는 데까지 돼요. 아직 시끄러. 두개 더 괜찮아요, 빨리. 여기까지. 다음. 여섯. 찌요. 아 귀찮아. 답 찾아오세요. 여기까지? 필기할 때도 저 상태로 저는 네. 제가 해요. 네. 틀리면요? 틀리면은 틀려요? 그만큼 얻어 터지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재미있게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대신 복습 진짜 철저하게 하세요. 화요일까지. 네. 됐나요? 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약수 문제하고 주사위 문제에서 몽골어터 순열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면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시다.